이번 시간에는 NS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S존은 저의 전매 특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필명을 따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거의 많으신 분들이 이 NS존을 사용하고 계시고 제가 만든 지 벌써 20년 정도가 됐어요. NS존의 개념, 그 다음에 NS존을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NS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썸머타임 해제가 됐었을 때는 오전 한국 시간입니다. 8시가 8시 땡 시작이 되는 시간이 시가가 되는 거고, 썸머타임 적용을 했을 때는 오전 7시 한국 시간입니다. 오전 7시 땡이 바로 시작하는 시가가 그날 당일에 시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썸머타임 해제 됐었을 때는 해외 선물이 오전 8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진행이 되죠. 그리고 7시에서 8시는 1시간 정도 휴장을 합니다. 썸머타임 적용됐을 때는 해외 선물은 오전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장이 운영이 되고 6시부터 아침 7시 1시간 동안 휴장을 해요. 그래서 휴장을 하고 나서 시작하는 오픈되는 그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썸머타임 같은 경우에 유럽은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0시를 기해 가지고 썸머타임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0시를 기해 가지고 썸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주 정도 미뤄집니다. 미국은 3월 둘째 주 일요일 날, 그러니까 유럽은 마지막 주고 미국은 3월 둘째 주 일요일 날, 그러니까 썸머타임 시작하는 타이밍은 미국이 좀 빠르죠. 끝나는 시간은 유럽은 10월 마지막 주고 미국은 11월 첫 번째 주 일요일 0시를 기해 가지고 썸머타임이 해제가 돼요. 썸머타임이 해제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같은 시간대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가입니다. 그날 오픈되는 그 가격, 그 프라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썸머타임 해제 때는 한국 시간 8시 땡, 그 다음에 썸머타임 적용됐을 때는 한국 시간 오전 7시가 시가선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선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된 게 아침 7시 땡. 그러니까 캔들로 봤을 때 이 캔들이 되겠죠. 이 캔들이 아침 정확하게 땡 했었을 때 시간이에요. 이게 2023년도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썸머타임이 적용이 되고 있을 때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시가선이 형성이 되면 지금 현재 보면 선이 이렇게 가다가 한번 여기서 꺾이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게 하루입니다. 하루. 그리고 여기에서 꺾여서 이렇게 왔죠. 이게 이제 이틀째고, 그래서 이게 1시간 캔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루에 1시간짜리 캔들은 몇 개가 되냐? 23개가 되겠죠. 왜? 1시간은 휴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루는 1시간 캔들이 23개가 이동을 만들어지는 거고, 이 23개 동안이 하루가 되고, 이 하루 동안에는 이 시가선이 엄청난 중요한 선이다. 어떠한 지지선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저항선 역할도 할 수가 있다. 이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작돼 가지고 양봉으로 훈훈하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오후가 되면서 이제 깨졌죠. 깨지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미국장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양봉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완성봉이 됐죠. 완성봉이 되고 난 이후에는 뭡니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이 시가선이 반대로 지지선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날 시가선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오전에 이 강한 음봉으로 이 시가선 아래에서 종가가 끝났어요. 그 이후에는 이 시가선은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가 위로 올라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로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날입니다. 이제 그 다음날 시가 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유럽장 시작되면서 음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시가가 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로 들어가야죠. 근데 이 캔들이 이제 미국장 시작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윗꼬리가 있는 거 뭐 이날 뭔 지표가 있었겠죠. 양봉으로 완성봉이 됐어요. 완성봉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시가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 아래로 완성봉 된 게 없죠. 다 꼬리만 나왔죠.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서는 이제 지지선 역할을 시가가 하는 거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가선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장 초반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올라온다 한들 이 시가선을 이제 이날은 저항선 역할을 했다. 그래서 반대로 시가까지 올라오면 여기서는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했으면 또 큰 수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날은 뭡니까? 이제 유럽장 시작되면서 시가선 위로 완성봉이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반대로 이 시가선은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날은 매수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캔들이 시가 아래에 완성봉이 되어 있느냐, 시가 위에 완성봉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거래하실 때 스탠스를 지금은 매수야, 지금은 매도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매수야, 매도야. 이렇게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현재 캔들이 시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또 이 시가가 왜 중요하냐. 시가 위에 있으면 일봉 차트가 시가 현재 1시간짜리가 시가 위에 있으면 뭡니까? 시가 위에 있으니까 양봉이겠죠. 그러면 일봉 차트가 일봉 캔들이 양봉일 때는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만약에 일봉이 음봉이면 계속해서 음봉을 만들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음봉이 됐다가 양봉이 되는 경우도 있죠. 미국장 들어오거나 어떠한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내지는 어떠한 매크로 이슈에 의해 가지고 바뀔 수는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가 아래에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 어떠한 지표라든가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시가 위로 올라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스탠스는 미국장 되면서 시가 위에 있네. 아까는 내가 매도로 내가 스탠스를 가졌다면 이제는 매수로 내가 스탠스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빠른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 시가선 하나만 달랑 그려놓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뭐 보조지표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시가선만 놓고 시가선 위에 있으면 매수, 시가선 아래에 있으면 매도. 어떠한 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계속 여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선 왔을 때 한번 진입, 또 시가선 왔었을 때 한번 진입. 그럼 하루에 2번 진입을 했겠죠. 한 번은 매수로 진입을 했고, 그래가지고 손절을 한번 당했겠죠. 그 다음에는 매수로 진입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올렸겠죠. 이날은 이때 한번 만났고 이때 한번 만났죠. 그러니까 시가선만 가지고 거래를 해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스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스닥, S&P, 오일, 골드 그냥 시가선 매매만 하면 하루에 이 차트 4개만 띄어놔도 4번 정도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가선이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시간에 맞춰 가지고 선이 자동으로 그려지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선이에요. 그래서 시가선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은 전일 고가와 저가의 중심선이에요. 그러니까 전일 최고점, 그 다음에 최저점을 나누기 2로 한 선이 중심선이에요. 전일 시가 종가가 아니고 뭐 꼬리가 됐든 뭐가 됐든 최고 고점과 최고 저점 이 사이에서의 중심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시가선이었는데 지금 이 초록색은 중심선이에요. 그러니까 전일의 고가와 저가의 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 이것도 나스닥 12월 13일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루가 되겠죠. 이게 하루예요. 이것도 하루, 이것도 하루. 그 전일의 고가와 저가니까 하루가 지나면 또 이제 그 전일의 캔들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고 마찬가지로 23개의 캔들이에요. 이날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중심선에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심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 관점, 중심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 관점,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도 중심선 위에 있고 장 시작되자마자 오전장에 한번 터치를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 그러니까 중심선 위에 있을 때는 아까 시가선하고 개념이 좀 비슷합니다. 절대 매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매수로만 대응을 한다. 이날도 마찬가지죠. 계속 매수로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도로 먹었다? 이건 정말 가끔씩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눈독을 들이면 안 됩니다. 강한 상승이 있었네? 매도. 이때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지표 발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런 경우 극히 드뭅니다. 이거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걸 매도로 때려가지고 먹으려고 한다? 이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제가 별도로 또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쭉 계속 중심선 아래에 있었지만 중심선을 맞자마자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가선도 중요하지만 이 중심선, 전일의 고가와 저가의 센터, 이 중심선도 이 중심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날의 매수 매도 스탠스를 결정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NS존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우리가 시가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시가선에 어떠한 지지저항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시가선 위에서는 매수, 시가선 아래에서는 매도. 우리가 판별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심선도 제가 아까 차트를 보면서 중심선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시가선과 중심선을 이렇게 두 개를 어떠한 차트에 그려놨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와 중심선 위에 이렇게 돌파가 됐죠. 돌파가 돼서 내려올 때는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수익이 났겠죠. 이날 시가선이 돌파가 됐지만 하향 돌파가 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시가선이 무너지면 매도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매도는 들어가지만 중심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해야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날 같은 경우는 시가선 위에 완성봉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장 시작되면서 시가선에서 여기에서 매수로 대응을 했으면 수익이 났겠죠.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시가 위에서 완성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 관점으로 봤다. 그러면 됐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중심선이죠. 시가 위로 완성봉이 됐어요. 완성봉이 됐지만 어디까지 간다? 중심선까지밖에 가지를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 어디서 청산한다? 여기에서 청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NS존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차트를 그냥 이 NS존 이것만 만들어 놓고 두 개의 선만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거래를 하시면 정말 재밌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가 위에 매수, 중심선은 지지선 역할을 할 거야. 이런 개념으로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확률적으로 80% 이상의 승률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시가선이죠. 시가선 위에서는 뭡니까? 매수 관점이다. 근데 이때가 지금 보니까 미국장 한 초반 정도 됐는데 강하게 여기에서 시가를 때렸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다?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완성봉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 손절,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수, 여기서 매수한다 그럼 목표가는 어디? 이날의 시가까지만 보는 거죠. 그 다음날 시가 위로 계속 안착이 됐죠. 그럼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로 들어갔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까지만 본다? 중심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중심선까지만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중심선도 완성봉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다음 캔들 바뀌면서 다시 매수. 그러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날 시가선이죠. 형광색은 시가선입니다. 시가선 아래로 완성봉이 됐죠. 그러면 이때 매도를 들어갔겠죠. 매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욕심을 내서 목표가를 여기까지 봤어요. 근데 안 왔습니다. 근데 다시 이 시가 위로 완성봉이 됐다. 그러면 이때 빠져나오면 되고, 여기까지는 아직 안 왔지만 좀 더 여기까지 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로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캔들 이후에 시가 위에 안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캔들에서 매수 들어갔어요. 근데 매수 시가 위에서 완성봉이 된 게 없죠. 다 꼬리죠. 꼬리는 완성봉이 됐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날도 계속해서 매수 스탠스를 갖고 대응을 한다. 거기다가 시가 위에 있고 중심선 위에 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리고 반대로 이 중심선은 이제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때도 바로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차트에 뭐 일목균형표, 뭐 이동평균선, 뭐 그다음에 보조지표로 MACD, 뭐 RSI 이런 거 설치 안 하고 깔아놓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NS존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미국 이때가 이제 12시 자정시간이 되는데 자정시간에 뭐 이러한 캔들이 출현했다라는 건 지표 발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지표 발표 있을 시에는 지표 발표되는 시간 1시간 전부터는 거래를 안 하시고 지표 발표 난 이후에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NS존에 대해서 이제 끝으로 종합을 하면 NS존 위에 있다. 당일 시가, 특히나 시가 위에 있을 때는 뭐다? 매도는 불가. 온리 매수만 생각을 해야 된다. 단 평균 변동폭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뭐 레인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0틱이었다. 200틱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가 위에 있는데 뭐 400틱, 300틱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 평균 변동폭보다 굉장히 오버됐겠죠. 이럴 때는 그쯤에서 우리가 매도를 들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짧게 들어간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면 좋다. 그리고 이제 평균 변동폭이라는 걸 우리가 산술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이때는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 1시간짜리로 볼린저 밴드로 어제보다 굉장히 변동폭이 크게 지금 뭐 시가 위니까 계속 매수겠죠. 매수인데도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뚫으면서 계속 올라간다. 이때는 고점에서 뭐 잠깐 매도로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당일 시가 위에서는 매도 불가, 온리 매수. 반대로 당일 시가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는 안 된다. 온리 매도만. 계속해서 매도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변동폭 내지는 볼린저 밴드로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그 이상 하락을 했다. 그리고 뭐 평상시에 뭐 300틱 정도 변동폭이었는데 오늘따라 한 500틱 정도 내려갔다. 이럴 때는 저점에서 중요한 타점에서 스탑 짧게 잡고 여러분들이 단타로 매수로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시가 아래에서는 무조건 매도로만 대응, 시가 위에서는 매수로만 대응한다.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이 스탠스만 갖고 있으면 어차피 매수 아니면 매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일 거래할 때 이 시가선 NS존만 가지고 그날의 매수냐 매도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